상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상담의 중요성. 크레임이 계속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크레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한테 왜 크레임이 걸릴까요? 상담 안 하고 시술하면 크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님한테 물어보면 상담 안 했다. 오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객님 관점에서 고객을 모셔보십시오.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상담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못 하시겠습니까? 커터.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길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알겠습니다. 이게 상담일까요? 못 하시겠습니까? 파마. 뽀글뽀글하게 하시겠습니까? 외부가 굵게 하시겠습니까? 뽀글뽀글하게. 아니, 이게 상담일까요? 상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상담입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상담이 아닙니다. 최소한 동네 미용실에서 할 때는 물론 그게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미용실 나올 때 브랜드가 있는 미용실에 갈 때는 자기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함유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연령이 있을 것이고 회사 직책이 있을 것이고 직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이와 위치와 취합을 다 해서 얼굴형이 계란형이 있을 것이고 또 머리숱이 굵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숱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숱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토탈 다 분석해서 그 고객님에게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것. 그게 상담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로봇, AI, 인공지능 디자이너가 나온다면 여러분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이 커터 그러면 고객님 분석 다 할 겁니다. 나이와 직업과 위치와 어느 지역에 사는 것까지 그게 맞는 얼굴형이 어떻다, 얼굴이 하얀 피부를 가졌다, 조금 노란 피부를 가졌다, 그게 맞는 화장술, 헤어스타일 전부 다 AI가 분석해가지고 그게 딱 맞게끔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아저씨부터 앞서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디자이너들이 AI 인공지능 로봇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직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충성도가 가장 높은 연간 회원님께 불친절하고 바가지 씌우는 디자이너. 안타깝죠? 연간 회원이라든가 그리고 88만 원을 갖다가 성금을 주고 있는 VIP 고객님. 돈 받을 때는 너무 친절하게 삭삭하게 잘했습니다. 돈 받고 나면 네 잠시만요. 그런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내가 고객이라면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함유주의 VIP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마운 분에게는 더더욱 열과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런 고객에게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여러분들 질문했습니다. 고객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찬스로 활용해라.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찬스로 활용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지금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뒷면과 내면과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고객을 모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봄 됐어. 환절기가 됐어. 머리숱이 너무 많이 빠져.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객님이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고객님에게 이렇게 답한 친구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빠지시는가요? 모르겠어. 한 50개, 60개 빠지는 것 같아.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머리숱이 이만큼 나와. 학교에서 배웠는데 55개에서 60개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 들으려고 고객님이 질문했을까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탈모에 관련돼가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고객님한테 다 드리고 집에서 머리숱 관리법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탈모에 좋은 약을 추천해 준다든가 식품을 추천해 준다든가 미용실에서 탈모 치료 집에서 약품으로 머리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해주라고 고객님이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은 50개에서 60개 빠지는 건 정상이다. 이게 잘못된 여러분들의 응대였습니다. 준비 안 하면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고객님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을 고객님에게 클리닉을 제공할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발로 차가 없애버리는 그런 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질문, 고객님 불만, 산소를 활용할 줄 아는 준비된 디자이너가 되어달라. 커터 고객님, 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객님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뭡니까? 저걸 하면 너무 잘 적어요. 고객님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뭡니까? 저걸 하면 적어요. 그런데 왜 고객님 응대할 때는 그 적었던 내용을 가지고 응대를 하지 않고 어저께 했던 대로 습관대로 응대를 하시는지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 아름답다, 오 대단하십니다, 감탄사. 여러분 적으라니까 다 그렇게 적었더라고. 고객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무표정, 자기 소개 안 하는 거. 그것도 고객님 왔다 가면 기다리라. 그것도 고객님 왔다 가면 다른 사람 없나. 그것도 고객님 왔다 가면 예약했는가 물어봐라. 참으로 어이없죠. 커터 고객님과 파마 고객님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커터 고객님 훨씬 여러분한테 부가치가 높습니다. 커터 한 사람 하는데 20분 투자해가지고 3만원 받습니다. 파마 하는데 10만원 받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반 합니다. 그러면 나눠보세요. 150분 동안에 10만원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20분 투자해가지고 3만원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이 어느 것이 부가치가 높으냐고요. 커트하고 간 고객님 다음에 오면 파마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오면 10만원짜리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파마한 고객이 10만원 받았으면 다음에 3만원 하게 됩니다. 어느 고객이 부가치가 높으냐고요. 오늘 커트한 고객님에게 커트하면서 고객님 커트하고 그러니까 파마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파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스 하는 고객은 없죠. 그렇게 질문하면 고객님 표정이 좀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죠.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커트하면서 고객님 커트하고 그러니까 파마기가 없습니다. 시간 됐으면 파마하시겠습니까? No.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커트 비용 3만원, 일주일 내로 오시면 3만원 빼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고객님 기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돈 때문에 펌을 제안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갈 때 할인권, 만원짜리 할인권 하나 쥐어주면 고객님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오면은 10만원짜리가 커터 3만원 빼고 할인권 만원 빼면은 4만원 빼면은 6만원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교육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고객을 모실 줄 아는 전문가가 되어달라. 존 워드메이커. 여러분한테 참 많이 이야기했죠. 존 워드메이커는 누구였습니까?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열은 사람입니다. 1869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품에다가 정찰제 가격을 써붙인 사람이 존 워드메이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샵에 가면은 정찰제 가격이 안 붙어가 있어요. 고객님이 그거 커트 얼마입니까? 드라이 얼마입니까? 포머가 얼마입니까? 염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고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감점을 바꿔서 보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객님이 물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물시해버려요. 그것을 끝나고 나서 17만원 되겠습니다.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경기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격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고객님 앞에서는 건명성실한 모습 보여야 됩니다. 존 워드메이커가 세계 최초로 광고를 신문으로 알린 백화점이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가장 많았던 백화점이었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1869년도에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건 한 개 사러 온 사람에게 3개를 파는데 고객님 기분 전혀 나쁘지 않게끔 즐겁게 사가지고 가게끔 교육시킨 워드메이커가 매장에서 장갑 사러 온 기부인에게 어서오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일로 저희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여쭤봤더니 기부인이 네, 오늘 손이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하나 사러 왔다. 그랬더니 장갑 코너로 모시고 자, 고객님 눈을 보니까 하얀 장갑 가격표에 고객님 눈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표정이 아주 밝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갑 가격이 착한 가격이네. 고객님한테 한 컬을 끼워보게끔 만듭니다. 끼워보고 폭신하게 참 좋네요. 하나 주세요. 캐서에게 포장을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여쭙니다. 고객님 저도 순백색을 참 좋아합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때가 잘 타는 단점이 있는데 혹시 집에 여유분 장갑이 있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이 장갑 없는데 장갑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장갑 사러 왔을까? 이런 의문을 표합니다. 몇 번 끼고 나서 장갑이 더러워져서 세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외출할 때 손이 시려오면 다시 저희 백화점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님. 그러니까 고객님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내가 팔겠다는 의도였습니까? 물론 두 개다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고객 입장에서 보니까 맞네. 저 장갑이 더러워져서 세탁할 때 내가 외출하게 되면 또 와야 되네. 그러면 어떡하지? 고객님에게 여기에 하얀 순백색은 올해 나온 신상인데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껴보고 가격표를 딱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네, 이것도 주세요. 두 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고객님 주말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청교도인들이 옮겼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말 되면 교회를 가야죠. 존 오더 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주말만 기다려집니다. 저도 주말 되면 교회를 가는데 혹시 기부인 교회 갈 때는 어떤 장갑을 끼는지 궁금하옵니다. 지금 낀 거 하얀 거 이거 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존 오더 메이커가 하얀 장갑을 끼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떡하지? 네, 교회 갈 때는 연한 채색빛 장갑 어떻습니까? 벙어리 장갑이었습니다. 그걸 끼워보니까 너무 폭탄하고 좋아요. 이렇게 세 개를 달라. 이게 1타 3피죠. 이거 책에 나와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터로 고객님에게 커터만 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디자이너가 되지 마라. 여러분 돈 벌러 나갔다. 고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터하고 가면은 일주일 있다가 파마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커터하면서 폼업하고 폼하면서 염색도 하고 염색하면서 클리닉도 하고 그러면은 고객님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어서 좋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객님이 파마 해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파마만 해주고 염색해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염색만 해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해라. 제한만 잘해도 매출액은 올라간다. 오늘 커터 고객님 다음에 오시면 펌 염색 시술 연간에 온 패키지 고객으로 연결되고 더 잘해드리게 되면 매니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니아 고객 매월 10명씩 3년간만 만들면 여러분 모두가 억대 연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면 매니아 매월 10명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상담력을 가지고 있다고 와집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맘딱 먹고 고객 모시면 매니아 10명, 다음 달 또 매니아 10명, 1년에 120명, 3년 되면 360명 팬덤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오픈해서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만 또 너무 고정관념에 또 습관대로 하는 디자이너가 몇몇 아직도 있습니다. 제안 잘 해주세요. 남성 고객님, 왜 남성 고객님 오면 여러분들 인사말이 커트 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한 80% 디자이너들이 남자 고객님 왔다면 커트 하시겠습니까? 바보 디자이너 아닙니까? 남자가 미용실에 왔을 때 뭐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겠죠? 커트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커트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네라고 합니다. 근데 파마 하시겠습니까? 해보세요. 10명 중에 2명은 네라고 할 것입니다. 파마가 돈이 됩니까? 커트가 돈이 됩니까? 여자 고객은 커트가 돈이 될 겁니다. 남자 고객님은 파마가 돈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 고객님 커트하면은 2만원 3만원 받습니다. 파마하면은 10만원 받습니다. 파마 약도 여자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남자는 파마 그러면 왁스도 팔아먹을 수 있고 젤도 팔아먹을 수 있고 스프레이도 팔아먹을 수 있고 부가적으로 팔아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남자 고객님 아닙니다. 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남자 고객님 두피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이렇게 제안을 하라.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해주라. 남성 고객 펌하고 싶은 욕구 95%. 제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펌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여러 차례 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펌해달라고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펌하고 싶은 남자 고객님 미용실 와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파마해달라고 말 못하는 고객도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90%의 고객님 펌하고 싶은 남성 고객님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명분이 약해서 못한 고객님에게 명분을 주라. 제안을 해라.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고 미용시장 파이도 같이 커질 것이다. 남자 고객님한테 무조건 먼저 펌하시겠습니까? 고객님 라고 외쳐라.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왁스, 젤, 무스. 여러분들은 미용실에 돈 벌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 적어봐라. 답이 나온다. 유럽에서 전파 1위 했던 비결. 정보만 제공해줘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정보가 뭡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남자 고객님들 파마에서 왁스 이렇게 발라놓는데 너무 멋있더라. 이게 정보입니다. 2021년도 40대 남성 고객님 트렌드가 염색머리다. 이게 정보입니다. 파마머리다. 이게 정보입니다.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짧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길다는 것도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에서 나온 것은 트렌드입니다. 비전문가 입에서 나온 것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의주의 디자이너 입에서 나온 것은 트렌드가 됩니다. 정보 제공, 질문, 그리고 맞장구를 잘 치면 그게 트렌드가 됩니다.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다 사용하시면 소개해드릴 새로운 제품도 사용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품평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거 응대입니다. 지금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구매하세요 이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강매가 되면은 고객님 다음에 올 고객도 안 오게 됩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강매하고 제한하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유럽에서 1등 했던 분은 절대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입니다. 집에 왁스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쓰는 왁스를 아침마다 이렇게 발라보시면 머리가 저녁 시간까지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 제품 다 쓰고 나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런 왁스가 있습니다. 써보시고 품질 비교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 판매 1위를 했다는,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모 업체에서 하는 강의에서 외국인 오가 강의하는데 자기는 시술해서 버는 돈보다 전판에서 버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쓰고 있으면 그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도 내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비교해주고 비교해서 좋다 안 좋다는 것을 정보를 계속 제공받으면서 자기도 좋고 고객님도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님이 필요할 때 한번 사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린다. 어떻게 정보를 주면 고객님이 필요할 때 이전에 설명했던 제품을 떠올리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판매를 일을 했다. 고객님한테 물적 서비스, 내가 주는 것을 밑밥이라고 합니다. 물적 서비스가 있고 심리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적 서비스는 차를 드리는 거, 음료, 삶은 계란이라든가 어린이 손질을 앞머리 커트 해주는 거. 한 10년 전에는 남자 애기들 올 때마다 본점에서는 브릿지를 다 해줬습니다. 2가닥씩 해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애기들이 좋아했습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애기들을 많이 데려왔습니까? 언젠가부터 브릿지를 왜 안 해주십니까? 남자 애기들 따라왔을 때 브릿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애기들이 엄마 손잡고 집에 가서 아파트 만약에 들어가면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브릿지 자랑한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애기 고객님 브릿지 해주는 거, 그리고 고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핸드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춥고 또 이제 그 한절기 오고 또 손이 좀 거칠어질 때 마사지, 편안한 신발, 클리닉, 토스터, 두피 테스트 해주는 거, 같이 온 분 드라이 해주는 거, 같이 온 분 눈썹 정리 해주는 거, 앞머리 커터 해주는 거, 매니큐어, 책 교환 해주고, 우산, 지압, 쿠폰, 연간이론, 진 체험권 등등.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 중에서 여자 어린이들 머리 묶어주는 거, 리본 하나 달아주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물적 서비스입니다. 이걸 밑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심고 관리만 잘하면 무럭무럭 자란다. 근데 여러분들 밑밥, 씨앗을 심지도 않고 수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디자이너들 너무나 많습니다. 물적 서비스와 심리적 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눈맞춤 서비스, 눈맞춤 스마일, 아름답다, 예쁘다, 박수 치주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감탄사, 관심 가지고 애정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신념과 정열, 의지력, 명분과 동기부여, 비전을 가져라, 유머가 좋아야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자랑하게 하고 맞장구를 잘 쳐라. 맞장구 치면서 언제나 감탄사를 집어넣어라. 이게
심리적 서비스다라고 했죠. 자, 장사하고 세일즈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업태와 업종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종은 팔아버리는 것, 구문가게, 채소가게, 이건 팔아버리는 것, 업종. 업태는 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 업 형태를 다양화. 업에다가 물건에다가 서비스를 집어낸 것을 업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업태입니다. 쇼를 집어넣은 것, 미소를 집어넣은 것, 애교를 집어넣은 것, 눈맞춤을 집어넣은 것, 끄떡끄떡을 집어넣은 것, 이런 거죠. 기술에 애교를 집어넣은 것을 업태라고 했습니다. 기술에 생쇼, 유머를 집어넣은 것을 업태라고 했습니다. 기술에다가 다소곳함, 정중함을 집어넣은 것을 형용사적인 대화에서 오는 불이익, 너무나 크고 무섭더라, 상담시 이미지 확인해라, 아이패드 활용해라, 스타일북 활용해라, 상담을 잘해야만 불이익이 없어진다. 무엇을 형용사적 대화라 그랬죠? 고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 예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형용사적 대화입니다. 나 젊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형용사적 대화입니다. 나 우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디자이너가 이럽니다. 우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알았다라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우아한 거고 어떤 기준이 젊게 보이는 겁니까? 형용사적 대화에서는 yes 하면 안 됩니다. 스타일 복면하고 고객님 얼굴형 색상에 여러여러 스타일을 하게 되면 청순하게 보입니다. 우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젊게 보이는 스타일인데 좀 차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고객님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시십니까? 고객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대로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누구 책임일까요? 잘못되면 고객님 책임. 나는 책임 회피가 됩니다.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고객님이 해달라는 스타일대로 해주면 여러분들 안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적 대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스를 하고 스타일을 만들어줬습니다.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티가 만들어진다. 장사 팔아버리는 겁니다. 세일즈 나가서 홍보해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 한 번 왔던 고객이 다음에 올 때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모시고 오게끔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사업은 통계, 분석,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이 사게 만드는 것, 사업은 과거의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지,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고정관념, 어저께 했던 대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4월달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일!